안녕하세요. 1일 1강 동대구 진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팝팝 터지는 팝아트 강사 고민지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일차에서 5일차 우리가 팝아트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팝아트 작품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업의 첫 번째로 팝아트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팝아트라는 것은 대중이라는 popular와 예술이라는 아트의 합성어입니다. 1960년대 초 뉴욕을 중심으로 출현한 미술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아트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팝아트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대중적인 상품 등의 이미지에서 그 재질을 찾았던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위한 소비 문화라는 뜻으로도 일컬어지고요.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팝아트의 발생은 산업혁명 이후 일과 삶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향상과 대중교육으로 인해 계층 이동에 대한 열망이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었고, 이런 욕구와 TV, 광고, 영화, 상품 등의 매체를 통해서 재생산되었습니다. 이 시기 평면성애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추상 표현주의에 대해 작가들은 식상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이런 사회 배경 속에서 새로운 미술 경향인 팝아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자연 환경이 아니라 광고판이라든지 대중매체와 친해지게 된 것은 자간에서 화가들이 TV나 잡지 광고 등에 등장하는 이미지를 작품의 재료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팝아트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팝아트의 특징을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중적 이미지를 착용했습니다. 팝아트는 미술가들의 작품의 재질을 대중문화에서 그 소재를 찾았습니다. 팝아트 작품은 대중매체의 광고, 만화, 스타 사진, 그리고 슈퍼마켓 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화 이미지입니다. 팝아트는 사물을 과장하고 단순화시키는 만화의 특징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재들을 차용하여 대중사회를 표현하고자 하는 팝아트 측면에서 만화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식은 감상자에게 즉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친숙함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팝아트 미술가들의 작품 제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평범하고 흔한 이미지들을 팝 미술가들에 의해 색칠해지고 독특하게 결함이 되고 변형이 되어지거나 또는 거대하게 표현되므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팝아트 미술가들의 작품들은 제작 방법에 따라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을 이용해 찍어내는 방법, 그리고 만화의 장면을 확대해서 그리는 방법, 일상생활용품을 확대하거나 거리에 설치하는 방법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도 팝아트에서 스타 사진을 반복적으로 판화 기법으로 찍어내는 실크스크린 기법이라든지 스프캔을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복제하는 그런 소비 문화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팝아트 특징 세 번째는 오브제인데요. 팝아트 작가들은 주제로서 평범한 생활 속 오브제를 사용하고 예술가들의 손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개성을 제시합니다. 해서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소비 문화를 드러내게 됩니다. 어떠한 형태나 작품 등을 오브제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진입니다. 팝아트 작가들은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진의 기계적인 시선과 일치하며 복제 가능성, 대량 생산성이라는 사진과 소비 문화의 특징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작가들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워크시트에 있는 첫 번째 팝아트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느낀 점을 적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1, 2, 3, 4차 시 동안 다양한 팝아트와 팝아트 작가들을 알아볼 건데요. 그 작가들 이외에 팝아트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작가의 작품과 별개로 팝아트의 황제라고 불리는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작품의 제재를 슈퍼마켓이 진열 때나 대중 잡지의 표지에서 찾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유명한 배우인 마릴린 먼로의 사진 보셨죠? 요런 마릴린 먼로나 캠벨스프, 오른쪽에 토마토 캠벨스프, 요런 깡통같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 기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해서 대량 생산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서 광고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중복의 이미지로 미술을 일상생활로 대중에게 전달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팝아트란 어떤 것인지, 팝아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 2일차, 3일차 연달아서 하게 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일차는 그렇다면 이 팝아트의 장르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있겠죠. 그 작가들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3일차에는 우리나라의 팝아트 역사는 그럼 어떻고 우리나라 팝아트 작가들은 어떤 작품을 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4, 5일차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팝아트에 있어서 키스 에링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팝아트 작가가 되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팝아트 그림을 체험하고 그 체험물을 그리고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1강 첫 번째 시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팝아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팝아트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환에 대표적인 작가 네 분의 이름과 기법, 간략한 내용들을 적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콜라주 기법을 적용해서 만든 영국 작가이고 최초의 팝아트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작품은 이 작품으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이토록 이색적이고 흥미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작품입니다. 해밀턴 이후에 영국의 팝아트는 도시라는 물리적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팝아트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앤디 워홀이고요. 앤디 워홀은 대량 생산과 실크 스크린 기법이라는 기법으로 같은 작품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낸 그런 기법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대표 작품으로는 캠빌 스프와 코카콜라, 마릴린 먼로 등과 같은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왼쪽에 마릴린 먼로 그리고 오른쪽에 캠벨 스프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은 언급했던 캠벨 스프 깡통 외에도 코카콜라라든지 이 마릴린 먼로라든지 그리고 마이클 잭슨 등 다양한 대중적 이미지들을 반복하여 작품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초기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지만 점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실크 스크린 기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실크 스크린 기법은 실크 등의 천 같은 곳에 잉크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종이나 고무에 입힌 도안을 올려서요. 거기에 잉크를 부어 천이나 올 사이로 잉크가 통과하면 인쇄가 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인쇄가 되지 않는 판화 기법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팩토리라는 스튜디오를 짓고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흔히 예술작품이라고 하면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정성을 담아 창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앤디 워홀은 예술작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예술작품에 대한 대량 생산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단어를 접목시킴으로써 예술을 대중들의 일상 속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키스 헤링이라는 작가고요. 네 번째가 로이 리히든 슈파인이라는 작가입니다. 키스 헤링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로이 리히든 슈파인이라는 작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로이 리히덴슈타인이라는 분이시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많이 보셨죠? 만화에서 착안한 작품입니다. 만화의 기법을 주로 사용했고요. 미국의 작가로 선명한 검은색 테두리와 형태를 메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화의 그림 많이 봤을 텐데요. 어쩌면이라는 그림과 행복한 눈물이라는 이 그림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또는 다른 팝아트 작가들도 많이 착안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 4, 5차 시에서 할 키스 헤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스 헤링은 거리 문화와 낙서 문화의 형식으로 주로 그러한 기법으로 팝아트를 완성하였습니다. 미국의 작가로 그래피티 예술가로 간결한 선과 강렬한 원색의 표현이 특징입니다. 이 그래피티라는 건 아마 벽화에서 우리 낙서처럼 보이는 글씨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진에서 보이는 이 왼쪽의 남자가 바로 키스 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1980년대 뉴욕의 거리 예술가인 이 키스 헤링은 31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의 희망과 꿈을 우리에게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몰라도 아마 그의 작품과 예술은 알아볼 수 있을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뉴욕의 미술가로 그래피티 미술가로도 알려져 있고요. 인종과 동성애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운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키스 헤딩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죠. 무제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바로 떠오르는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일 겁니다. 화면 중앙에 붉게 자리한 큰 하트는 두 사람 간의 우정과 믿음, 신뢰와 사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선들은 사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에서 따스하고 평온한 느낌이 전달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도 이 키스 에랭의 작품을 카페나 감각적으로 집을 꾸미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팝아트 그림을 활용하여 장식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힙한 브랜드들도 이 팝아트 작가들과 콜라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팝아트라는 장르가 다른 장르의 미술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도 바로 이런 콜라보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팝아트가 가진 강렬한 색감과 눈에 띄게 인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와 많이 코드가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키스 등의 대표적인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작품들로 우리는 4, 5차 시를 한번 나도 이 팝아트 작가가 되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키스 헤링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자, 예전에 키스 헤링이라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아마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명이 될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키스 헤링의 아빠는 알렌 헤링이라는 사람이고요.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그리는 법을
아빠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시간에 시험지 구석에 낙서를 하기도 했듯이 공부보다는 그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의 꾸짖음에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런 아이였죠. 키스는 가끔 뒤뜰 창고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 알파벳들이 가리키는 기호도 그림으로 만들면서 무엇이든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10대가 된 키스 에링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아이들처럼 음악을 좋아했지만 그림을 그렸어요. 눈에 보이는 종이마다 그림을 그려댔고요. 부모님이 음악을 끄고 밖에서 자전거나 타지 않으련 하고 얘기하면 키스에링은 미술용품을 사려고 그 자전거를 팔아버릴 정도로 그림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간 키스에링은 미술대회에서 1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등상을 받은 작품을 어떤 부자가 그림을 사겠다고 했어요.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키스에링은 본인의 작품이 마음에 든다면 그냥 벽에 거세요.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림에 대한 애착이 돈에 대한 애착보다는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죠. 키스에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츠버그 미술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 무렵 길거리에서 새로운 시도, 이런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춤꾼들이 있었어요. 아마 브레이크 댄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요. 어떤 춤인지 한번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에릭은 그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춤꾼들의 몸을 선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은 좋아하지 않으셨겠죠. 키스에릭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몸으로 흔들거리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살이 된 키스에릭은 뉴욕으로 가서 도시에 그림을 그려댑니다. 벽에도 그림을 그리고요.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지하철의 검정색 벽에 흰색 분필로 그림을 그린 이것들도 아주 낙서처럼 그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공간에 그림을 그리나요?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키스 에링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당신 생각에 달렸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떤 걸 얘기하는지 한번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가 살던 동네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아주 험악한 그런 동네였대요. 해서 키스 에링은 동네를 치우고 그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렸던 이 그림에 벌금을 내기도 했지만 키스 에링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갔대요. 어느 날 그의 그림이 전시가 되고 작품을 걸고 남은 벽과 바닥, 천장까지 그림을 그려 넣은 이 키스 에링의 작품들은 모두 다 팔리게 됩니다. 키스 에링은 부자가 되었겠죠. 키스 에링은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항상 그림을 그리고 그걸 기부를 하고 왜 모든 것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키스링은 자신의 예술작품을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을 계속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시간 팝아트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여러 분들의 작가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작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 수업을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히스 헤딩의 작품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일 1강의 3차 시 우리나라 팝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해외의 사례처럼 사실 아직 그 팝아트의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팝아트의 역사를 제가 팝아트를 계속 공부하면서 사실 이번에 처음 한번 찾아보고 새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해외와 같은 그런 유명한 팝아트 작가가 어서 빨리 나와서 우리나라 팝아트 역사를
새롭게 끌고 갈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의 여러분 중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팝아트의 역사는 한번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1967년 중앙공보관에서 열린 청년작가 연립전이라는 곳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광고와 대중 스타들의 이미지들을 차용한 팝아트 작품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젊은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한국 팝이 전성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팝아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작품도 간략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이 팝아트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각이나 제품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 이 팝아트는 미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 진로에 있어서는 강사로서의 활동, 시각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이너로서의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팝아트와 관련된 공방에 대한 창업과 제작도 가능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팝아트를 그림을 그려주는 곳도 있고요. 또는 재료를 사셔서 우리가 할 체험처럼 본인이 사진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문 제작도 가능하죠. 또는 SNS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 제작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팝아트 작가로서의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제작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팝아트와 진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팝아트의 역사와 알아봤으면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팝아트 역사는 짧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7년 청년작가 연립전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때 김영자, 심선희, 정강자, 정찬승 등의 작품에서 싹 텄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만개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 최근 들어서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작가들의 한국 팝 전성시대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던 이 팝아트가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팝아트는 조형적 이념이나 집단적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면서 미술시장의 흐름에 편승된 바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적 팝아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죠. 자, 아톰과 미니마우스를 결합시킨 아톰마우스라는 작품을 속에서도 작품을 소재로 작업하는 이동기 작가님도 있고요. 이분은 만화적 캐릭터를 사용해서 주관적 깊이를 제거하면서 대중 문화를 이제 미술로 끌어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들을 충돌시키고 이렇게 이미지들을 중첩시키면서 그런 틈 사이에서 아토마우스나 다른 만화 캐릭터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아토마우스라는 게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결합시킨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손동현이라는 젊은 미술가이고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작가로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라고 합니다. 코믹스라는 만화의 그 슈퍼히어로나 마이클 잭슨, 그리고 스타벅스,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들까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전통 한국의 초상화 혹은 문자도, 아디다스 이런 문자도로 표현한 그림들로 인해서 큰 관심과 인기를 얻은 한국의 새로운 팝아트 역사를 그린 화가라고 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 그림을 그린 그림은 왼쪽에 있는데요. 이것 역시 종이에 한지의 수묵채색 기법으로 그린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약간 동양화 그림이기도 하죠. 조선시대에나 볼 수 있는 임금들이 앉는 의자에 마이클 잭슨이 무대 의상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마치 내한 공연을 하고 나서 한국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런 실제 사진 가치도 느껴지겠습니다. 최근에는 오른쪽 그림에 처럼 이런 김정대 올라탄 사냥꾼이라는 이런 김정대 씨의 그림도 있습니다. 또는 뭐 미술하는 남자라고 해서 아트놈이라는 작가인데요. 본명은 강현하라고 하고요. 사진은 없지만은 비너스의 탄생과 같은 이런 컬러 브랜드와 로고의 조화, 로고와 명화 그리고 조각에서 차용한 강렬한 색감과 결합돼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작품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아트놈 작가의 작품은 유쾌한 표현으로 가득하지만 대중문화에서는 가볍지 않은 유머와 자유로운 표현 방식이 사용되어서 코리안 팝아트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한국 팝아트 작가들이 참 많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시던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나 혼자 산다의 기안84라는 분도 최근 팝아트 전시회를 열었죠. 욕망의 자화상이라는 팝아트 전시회를 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팝아트 작가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 멋진 팝아트 작가가 탄생하고 팝아트 장르가 한국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또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멋진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진로를 생각해보는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1, 2, 3차 시를 진행해 보시면서 잘 들으셨으면 아마 이 Q&A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시간에 배웠던 우리 팝아트는 어떤 말을 줄여서 팝아트라고 하는지, 이 팝과 아트가 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팝아트의 장르에서 실크스크린 기법을 차용해서 만든 작가가 있었죠. 그때 이 실크스크린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시, 5차 시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키스 헤딩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2차 시에 대표 작가로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키스 헤딩의 대표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붉은 하트가 가운데 있는 이 작품,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첫 차시에 제가 이 두 번째 차시에 말씀드렸을 텐데 최초의 팝아트 작가, 제 작품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이토록 이색적이고 흥미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작품의 제목이고요. 이 작가의 이름을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차시 수업은 Q&A와 함께 풀어보시면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시, 5차시는 팝아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팝아트를 함께 그릴 준비를 해보시면서 사진을 준비해 주셨던 분들은 사진, 그리고 팝아트, 우리 키스 헤딩이 작품으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팝아트를 그리실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4차시, 5차시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 1강 4차시, 5차시 마지막 체험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 스루로 키트를 받으셨을 텐데요. 키트에는 교환 그리고 이미지를 따라 그릴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캔버스 그리고 물감과 붓 2개 매직 유성 매직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물감도 가죽의 수대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먹지 그리고 가족 사진을 보내주셨던 분들은 가족 사진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먼저 가족 사진을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먹지를 넣어 놓긴 했는데요. 교환을 보셔도 알겠지만 저희는 순서가 밑그림을 그리고 이때 먹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작품을 채색을 하고 마지막에 테두리 라인을 그려서 우리 팝아트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부류로 저희가 나누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가족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은 그릴 수 있는 방법, 팁을 같이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 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족 사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 사진을 보내드린 분들은 제가 스케치 사진으로 프린트를 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보내드렸습니다. 해서 캔버스 가족 4가족에 4개를 보내드렸는데 가족 사진을 크게 뽑아서 드린 것도 있고요.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크기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크게 해서 가족 사진이 이어지게 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벗겨낸 다음에 그림을 크게 입한 상태에서 그림을 대고 먹지를 밑에 깔고 그림을 위에 대셔서 따라 그리시면 되고요. 이 하나로 그림을 나는 각각의 그림으로 완성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먹지를 밑에 대시고 하시면 됩니다. 먹지의 검정색 부분이 캔버스에 갈 수 있도록 그려서 그림을 따라 그리시면 그 먹지의 그 검정색 부분이 캔버스에 묻어나서 할 수 있게 되고요. 손으로 꾹꾹 누른다거나 스케치가 아닌 부분을 그리시면은 먹지에 묻어나시기 때문에 먹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안을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신데요. 도안은 얘는 먹지를 대고 그리려고 드린 게 아닙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얘는 먹지로 사실 그릴 필요가 없는 도안이에요. 키스 에랭의 이 그림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 초등 저학년 아이들도 이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얘를 먹지를 대고 그리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마음이 중간에 바뀌셔서 다른 걸 대고 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먹지는 함께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을 활용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얘를 활용해서 그리실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그림들을 조합해서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뭐 늑대나 개 그림과 뭐 사람 그림을 함께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빼고 하나의 그림만 그려서 완성하셔도 됩니다. 먼저 캔버스는 연필로 스케치가 가능하고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수정을 여러 번 하면 연필 자국이 남고 보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캔버스에 옮겨서 그렸을 때는 수정사항이 최소한 돼서 최소한의 지우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도안을 활용해서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캔버스를 떼어내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 우리 4가족이 뭐 이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한 분이 대표로 스케치를 연결이 되는 그림으로 그리셔서 하셔도 돼요. 또는 따로 두고 있어서도 얘는 이쁜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분들끼리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가족사진 보내주신 분들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도와드릴게요. 가족사진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크기에 맞춰서 스케치된 이미지들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도안 스케치하는 방법 종이를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한 번 더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도안 뒤에 그 도안이 바로 이 사진이 있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도안 뒤에 먹지를 대시고요. 테두리 선을 먼저 따라 그리세요. 여기서 말하는 테두리 선은 그림에 있어서 굵게 나타나는 얼굴 부분, 헤어 부분, 이렇게 테두리 선, 가에 있는 선들을 얘기합니다. 색이 칠해지는 부분이 아니라 테두리 선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팁, 도안이 움직이지 않도록 먼저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해 두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따라 그리되 얼굴 테두리, 얼굴 라인,
그리고 머리카락의 외곽, 테두리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코, 그리고 입 부분들은 진하게 보이는 선만 따라 그려줍니다. 코의 테두리를 다 따라 그린다거나 입의 윗입술, 아랫입술까지 다 그리시거나 하시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콧대는 한쪽 방향만 따라 그려주세요. 또는 콧볼, 간단하게 보이는 콧볼만 따라 그려주시고요. 코와 입은 꼭 진한 그림자가 보이는 선만 해주시고 모두 그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먼저 한번 스케치를 트레싱지, 그 투명 종이나 A4 용지 등에 한번 대보시고 연습하시고 난 다음에 해보셔도 되니까 꼭 먼저 얼굴에 테두리 선만, 굵은 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색할 때는, 색깔을 칠할 때는 밝은 색, 밝은 색이라는 거는 뭐 노란색, 핑크색과 같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밝은 색부터 그 다음에 갈색, 뭐 남색, 파랑색 이렇게 어두운 색 순서로 마지막에 검정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순서로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얼굴을 하시는 부분, 살색을 만드는 방법은 주황색과 흰색을 섞어가면 됩니다. 조금씩 섞어서 색깔의 변화를 관찰해 주시면서 배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두리 선은 제가 네임펜을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네임펜으로 하셔도 되고요. 검정색 물감을 활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이 있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직을 넣어 드렸으니까 마지막에는 매직으로 테두리 라인을 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으셔서 꼭 먼저 연습을 해보시고 스케치하는 방법 적어드린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을 보내주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팝아트였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저작권에 관련이 개인의 사진이 아닌 연예인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걸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따라 그리고자 하는 흰색 종이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바로 캔버스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내드린 먹지의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뒷면은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는 부분이고 먹지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새까만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그림을 그려질 캔버스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따라 올려놓습니다. 자, 이때 아까 제가 외곽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는 지금 핸드폰이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외곽선이라고 하는 건 얼굴의 테두리 부분, 그죠? 얼굴의 테두리 부분, 여기는 얼굴이 구렛나루가 조금 이렇게 있어서 테두리 부분을 따라 먼저 그립니다. 귀도 전체를 다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두리 보이는 부분만, 굵은 선만 따라 그려요. 이쪽도 귀에 굵은 선만 따라 그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의 테두리 부분만 일단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이 이어지도록, 머리는 굳이 선이 딱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잔머리 정도는 괜찮지만 하고요. 외곽을 따라 그렸으면 안쪽에 이렇게 작은 머리도 라인만 이렇게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따라 그리시고 그 다음에는 눈썹은 중요하죠. 눈썹은 새까맣게 칠하는 게 아니라 눈썹의 결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결만, 이쪽도 결만 이렇게 선으로 절대 색칠을 해서 나타내시면 안 돼요. 자, 눈도 테두리 라인만 이렇게 아래와 위, 이쪽도 위와 아래. 자,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겹부분, 그리고 검정색 눈동자만 표현해 줍니다. 검정색 눈동자만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코와 입인데, 눈까지는 어떻게 대부분이 실패를 하시지 않으시는데 코와 입을 너무 진하게 그리시면 실수하세요. 자, 코는 가장 진하게 보이는 콧볼 부분 이렇게 먼저 콧볼 부분,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 동그란 부분만 합니다.
그리고 원래 보이는 코보다 작게 하셔야 예쁘게 나와요. 요렇게 요렇게 테두리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코를 요렇게 이렇게 다 따라 그리시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그냥 없는 게 낫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은 콧구멍과 콧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코를 만들면 양쪽 다 하면 보기 싫고요. 한쪽만 이렇게 라인만 따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콧볼만 이렇게 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도 이렇게 테두리 제일 진한 부분만 하시고요. 위쪽이나 이렇게 선만 표현을 하시면 자, 이렇게 이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컬러로 채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맞아 라인은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테두리, 이제 요것도 테두리가 되겠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라인. 자, 여기도 보이는 부분이 목이 어디까지일까요? 자, 여기 어깨 라인. 자, 그리고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 정도는 이렇게 테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서 고정은 하되 라인을 보시면서 내가 한 부분 안 한 부분 표시해 가시면서 테두리만 따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디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자, 머리카락도 이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라인 정리를 테두리를 따라서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 놓으셔가지고 컬러를 칠하고 굵은 선 위주로 특히 코와 입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눈도 나중에 테두리 네임펜으로 굵고 진하게 표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직으로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일단 채색을 했다고 치시고 제가 매직으로 따라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색칠을 했다 치고 자, 테두리가 되는 머리나 어깨 이런 부분은 매직의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굵은 매직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거는 제 거보다는 훨씬 얇을 거예요. 이런 데는 얇은 선, 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머리나 턱 라인, 그리고 눈썹 이런 부분은 얇은 선으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지금 매직이라서 그 표현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얇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테두리만 굵게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만 자, 이것도 머리카락도 이렇게 라인을 굵게 테두리 위주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는 굵은 손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눈, 코, 입은 얇은 네임펜으로 해주시고요. 목 라인, 어깨 라인은 그리고 손가락도 이런 부분들은 굵은 선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고 했다고 치고 자, 이렇게 얇은 펜으로는요. 자, 눈의 라인 자, 얇게 표현이 되죠. 쌍꺼풀 라인 자, 그 다음에 검은 자 그 다음에 코도 한쪽 라인만 그려주세요. 콧볼만 표현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입 자, 입술도 위아래만 표시해주고 채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귓볼이라든지 눈썹 그리고 앞머리 같은 거는 약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채색을 안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지만은 반드시 채색하시고 테두리는 마지막에 하셔야지 그림이 깔끔하게 나와요. 저는 일단 4가지 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고 컬러를 칠해볼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 저는 연필과 지우개로 먼저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상의하셔서 조합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메인이 되는 여기 어떤 사람은 개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늑대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라고 느껴지시는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강아지, 멍멍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쪽을 그리면 나머지 반쪽은 여기서 이어서 받아서 그려주셔도 되겠죠.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테두리들을 점점점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그거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바로 검정색 라인을 따시면 안 됩니다. 검정색은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되거든요. 검정색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지금부터는 물감과 붓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물감의 붓의 두께를 제가 2가지를 넣어놨어요. 굵은 것과 납작꽃과 가는 붓. 요거는 나중에 테두리를 그리실 때 하시면 되고요. 색칠하실 때는 넓은 붓을 하셔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색을 배합해서 기존에 있는 색보다 다른 색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기존에 있는 컬러를 활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파란 색깔에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저는 푸른 색깔의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크릴 물감은 여러 번 덧칠을 해야 진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덧칠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르고 덧칠을 하고 마르고 덧칠을 하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필 스케치는 연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연필 자국이 보이는 일이 없겠죠. 연필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색칠을 하실 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밑에 바탕 내가 원하는 발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간혹 여기 테두리를 해야, 요 끝에 테두리를 해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선택 사항이십니다. 나는 보이는 게 싫다 해서 끝까지 다 덮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다 덮으셔도 되고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납작붓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넓은 곳을 칠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색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컬러를 계속 덧칠하는 것보다 조금 말려주시고 덧칠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색깔을 칠하실 때는 반드시 붓을 깨끗하게 다 빨아주시고 그죠? 깨끗하게 한 다음 컬러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팝아트는 빈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꽉 채워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4일차, 5일차를 나눠서 하지 않고 같이 드리는 이유가 스케치만 하거나 또 컬러만 칠하거나 이거를 조금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채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보내드려 볼게요. 자, 밑에는 자, 이 컬러. 이 그림 자체가 어려운 그림이 아니라서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아주 멋지게 결과물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혹시나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은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완성품이 절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색칠하는 중에는 이게 뭐지? 제대로 되고 있나? 내가 스케치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팝아트는 검정색 라인 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 따는 거로 인해서 그림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는 도중에는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밑에까지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보기 싫다, 밑에까지 다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렇게 신용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덧칠 하실 분들은 덧칠 해주셔서 마무리 하시고 하얀 색깔 배경을 놔두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컬러감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얀색을 하실 거라면 하얀색 물감을 칠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섞어서 해볼게요. 아까 완성해 놓으셨던 거, 얘 라인을 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임펜을 가지고 테두리대로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다 말랐는지 확인하시고 테두리가 되는 부분, 색이 다른 부분은 다 검정색으로 라인을 따주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굵게 하셔야 선명한 그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 테두리가 조금 잘 안 나왔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때 가려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물감이 덜 말라서 펜에 묻어난다면은 닦아주시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라인 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밑에 요 부분 예를 들어 뭐 나는 점점을 넣을 거다. 테두리에 뭔가 이미지를 추가로 넣으실 분들은 이미지를 꾸며주시면 되고요. 아까 짓는 부분, 그쵸? 표시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도 지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아까는 뭐지? 했었을 텐데 조금 테두리를 따주고 나면 그림이 선명해지면서 예쁘게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해보시고요. 팝아트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끼리 의미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서 팝아트 완성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일 1강 팝팝 터지는 팝아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완성해 주셨던 사진들 중에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진행이 되면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